오늘 보호자분 아무도 안 오셨어요. 추석인데도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나랬지만 요양원 302호 김말순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눈에는 아무런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는 아들 이름이 2개 적혀 있었지만 1년 넘게 면회 기록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정은숙, 관계, 전 며느리. 매주 토요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2호 전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걸까요?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5해 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봄, 28살의 정은숙 씨는 경기도 안성의 작은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이재호 씨는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안성 시골집에서 홀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가 은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곱네. 일 안 해본 손이야.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은숙 씨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어? 부엌에 불부터 넣어. 은숙 씨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겨울이면 반창고를 10개씩 붙이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맛이 조금만 달라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찌개야? 빨랫물이야? 은숙 씨가 다시 끓여오면 한 숟갈 뜨고는 또 내려놓았습니다. 소금이 왜 이래? 간도 못 맞추면서 뭘 한다고? 한 번은 삼계탕을 끓이다가 닭이 퍼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냄비째 마당에 쏟아버렸습니다. 다시 해.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와? 여름 땡볕달에 은숙 씨는 마당에 쏟아진 국물을 걸레로 닦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추석에 전 5가지, 나물 4가지, 갈비찜, 잡채, 송편.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전이 두껍잖아. 기름이 안 빠져. 나물에 참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송편은 크게가 들쭉날쭉이야. 정성이 없어. 15명분의 음식을 은숙 씨 혼자 이틀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남편 재호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골 어른이 원래 그런 거라고, 자기가 좀 더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재호 씨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누이 이정미 씨. 정미 씨가 명절에 올 때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미야, 피곤하지? 앉아있어. 은숙이가 다 하니까. 정미 씨는 과일 하나 깎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 때 백화점 선물 세트만 놓고 갔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은숙 씨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뭐해? 아직 그릇 정리 안 했어? 정미는 벌써 올라가서 자는데. 은숙 씨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미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 혼자 하기가. 시어머니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정미는 내 딸이야. 시집간 딸한테 무슨 일을 시켜. 며느리는 며느리 일을 해야지. 그때 큰아들 재호 씨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은수가, 엄마 말이 맞아. 피가 섞여야 가족이지. 네가 이 집에서 인정받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남이야. 끝까지 책임질 이유 없어.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결국 남이야. 피가 섞여야 가족. 남은 남. 은숙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삼켰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은숙 씨는 2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시어머니를 모셨고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06년 남편 재호 씨가 인쇄소 거래처 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은숙 씨가 알게 된 건 둘째 아들 재민 씨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형수,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형이 요즘 강남 쪽에서 여자랑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은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은숙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호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왜 봐?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 남자가 밖에서 좀 만나면 안 돼? 은숙 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호 씨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너 나가면 뭐 먹고 살 건데? 해봤자 부엌에서 전 부치는 거밖에 모르잖아. 시어머니는 아들 편이었습니다.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가 잘 못하니까 밖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지.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은숙 씨는 그해 겨울 위자료 1,200만 원을 받고 이혼했습니다. 43살, 아이 둘은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짐을 쌀 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 원래 며느리는 남이야. 피가 안 섞이면 언젠간 이렇게 되는 거야. 피가 안 섞이면 남. 은숙 씨는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수원역 근처 반지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해본 일은 김밥집 주방 보조였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김밥 300줄을 말았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밤에 파스를 3장씩 붙이고 잤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에게는 15년 동안 부엌에서 단련된 손이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이는 솜씨.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느라 수천 번 반복한 그 손기술이 이제는 은숙 씨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2년 뒤 은숙 씨는 수원 영통구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숙이네 손맛.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하나 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5년 뒤에는 가게를 넓혀 반찬 배달 사업까지 했습니다. 직원 5명을 두고 월 매출이 2,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은숙 씨는 혼자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위자료 1,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수원에서 제법 알려진 반찬 가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혼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잡고 하나둘 독립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지만 은숙 씨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약이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2024년 가을 은숙 씨가 수원역 근처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복도에서 낯익은 이름을 보았습니다. 302호 김말순. 요양원 안내 팻말이었습니다. 그 병원 위층이 요양원이었던 겁니다. 은숙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김말순, 전 시어머니. 올라가지 말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은숙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을 때 은숙 씨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매서운 눈으로 며느리를 훑어보던 사람이 지금은 뼈만 남은 손으로 담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간호사 박선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분 2분 계신데 처음 한두 달은 오셨어요. 그 뒤로는 전화도 뜸하시고 3달째 면회가 없으세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요양원비는요? 큰아들 분이 자동 이체로 넣으시긴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2달째 밀려 있어요. 은숙 씨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남이라고 했던 사람이야. 피가 안 섞이면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야. 돌아가자. 은숙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302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아, 추석인데 전 좀 부쳐야지. 은숙 씨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로 가끔 과거와 현재를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며느리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텅 빈 요양원 방에서 혼자 며느리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다시 302호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숙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은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아, 왔어? 그날 이후 은숙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깻잎장아찌, 된장찌개, 동그랑땡. 은숙 씨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분들한테는 제가 온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좋은 날에는 은숙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은수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 좀 붙여야 하지 않아? 명절인데. 오늘은 7월이었습니다.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시간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은숙 씨를 딸 정미로 착각했습니다. 정미야, 오늘 네가 왔어? 고맙다. 딸이라서 고맙다. 은숙 씨는 그때마다 정미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은숙 씨의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이 손 일 많이 한 손이네. 고생했어.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손이 누구 손인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 내 딸? 아니라 누구더라? 그리고 은숙 씨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따뜻한 손이야. 이미지 전환 씬 25씨. 은숙 씨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을 부엌에서 일하면서 들은 말은 전이 두껍다, 간이 안 맞는다, 정성이 없다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라는 말을 3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15년의 구박보다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라서 남이었던 사람이 딸보다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간호사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 밀린 요양원비가 420만 원인데 아들분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한 번은 큰아들 재호 씨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다음 달에 넣을게 하고 끊으셨대요. 석 달째 같은 말이에요. 이미지 전환 씬 26P. 은숙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깻잎찜 해왔어요.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깻잎을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누가 해줬어? 은숙이가 해드렸어요, 어머니. 은숙이? 우리 며느리? 네? 시어머니가 씹다가 멈췄습니다. 은숙이가 아직 나 안 미워해? 은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워하면 깻잎찜을 왜 해와요? 은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앞으로 요양원비는 제 통장에서 빠지게 해주세요. 선영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 며느리분이 왜요? 은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 정도 정은 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은숙 씨는 매주 토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산책을 시켜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지만 은숙 씨가 오는 토요일만큼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302호 할머니, 아들은 안 오는데 전 며느리가 매주 와.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답답하시죠? 피가 섞인 자식 둘은 전화 한 통 없는데 남이라고 쫓아낸 며느리만 매주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잠깐 숨 좀 돌리시고 뒷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2025년 추석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이번 추석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에서 추석을 보내는 시어머니를 하루만 데리고 나가서 집에서 차례를 지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의 외출 허가를 받고 은숙 씨의 수원집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추석 아침 6시, 은숙 씨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3가지, 나물 3가지, 된장찌개, 잡채, 송편. 예전처럼 15명분이 아니라 딱 2사람분이었습니다. 아침 9시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은숙 씨의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나한테 차려준 거야? 은숙 씨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추석이잖아요. 송편 드세요. 이번에는 크기 맞게 빚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송편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은숙아, 맛있어.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은숙 씨도 울었습니다. 2사람만의 조용한 추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 씨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2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은숙아, 누구야? 은숙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이재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이혼 후 재혼했고 새 아내와 함께 명절 인사를 돌고 있었습니다. 전 아내 집에 올 일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엄마 안부를 전해달라고 해서 들른 것이었습니다. 재호 씨가 현관에 서서 안쪽을 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차례상 앞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재호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요양원에 있어야 하잖아. 은숙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추석이니까 모셔온 거예요. 하루 외출 허가 받았어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왜? 우리 이혼한 지 19년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은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마. 혹시 엄마한테 남은 재산이라도 있어서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휠체어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재호야. 재호 씨가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치매로 흐려진 와중에도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은숙이가 1년 넘게 매주 왔소. 너는 얼마만이야? 재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숙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호사 선영 씨였습니다. 은숙 씨, 혹시 큰아들분 거기 계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은숙 씨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선영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아들분, 저 302호 담당 간호사 박선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재호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데요? 어머님 요양원비 1년째 은숙 씨가 내고 계세요. 큰아들분이 석 달 밀리셨을 때부터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면회도 1년 넘게 은숙 씨 한 분뿐이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은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재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피가 섞여야 가족이라고. 은숙 씨가 차례상을 가리켰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은 버렸고 남이 살렸습니다. 은숙 씨가 차례상을 가리켰습니다. 형님이 석 달째 요양원비를 안 내실 때 남인 제가 냈어요. 형님이 추석에 전화 한 통 안 하실 때 남인 제가 매주 찾아갔어요. 오늘 이 차례상도 남인 제가 차렸어요. 피가 섞여야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족이 뭘 했는지 형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재호 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면 차리느라 명절 선물은 들고 다니면서 정작 어머니 요양원비는 석 달을 밀린 사람. 그 사실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내가 그때 은숙이한테 남이라고 했어. 피가 안 섞이면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한테 피가 섞인 자식이 2명인데 추석에 아무도 안 와. 남이라고 쫓아낸 며느리만 매주 와. 시어머니가 은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아, 내가 틀렸어.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 재호 씨가 현관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재민 씨가 아이들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현관에 선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 아니 은숙 씨, 죄송합니다. 저도 알면서 못 푼 척한 게 있어요. 은숙 씨는 아무에게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그릇 2개를 더 꺼냈습니다. 앉으세요. 추석인데 같이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재호 씨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숙 씨,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4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재호 씨와 은숙 씨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은숙 씨를 정미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만큼은 요양원에서 1년을 보내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숙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재호 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나도 할게. 은숙 씨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재호 씨가 어색하게 수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결혼 15년, 이혼 19년, 34년 만에 처음으로 재호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호 씨는 격주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재민 씨도 한 달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 면회를 왔습니다. 밀린 요양원비는 재호 씨가 한꺼번에 정산했고 은숙 씨가 낸 금액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은숙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간 게 아니니까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여전히 매주 토요일 은숙 씨는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날은 은숙 씨를 알아보고 어떤 날은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은숙 씨가 도시락을 열면 시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다. 이거 누가 해준 거야? 은숙 씨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가족이 해준 거예요, 어머니.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핏줄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인 사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시길 바랍니다.